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의미하는 바는 조금 있어요. 장중에 거의 한 3.5%까지 상승을 하면서 22평 돌파를 시도를 했고요. 22평 돌파를 시도를 했었다는 건 여기 그냥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여기 8월 달이거든요. 이 8월 달에 시도가 한 번 있었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히 봤을 때 가격으로 보더라도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때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이때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었을 때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그동안 하이닉스하고 비교를 하는 이 과정에서 HBM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뭐 일부는 퀄 테스트에 통과해서 뭐 납품을 시작했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쵸? 근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존재했을 때이기 때문에 단순히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내용은 지금하고는 완벽하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박살이 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설마 이 상황에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삼성전자가 완벽하게 박살이 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진다. 이 부분에 우리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리 박살이 났다고 하더라도 돈은 잘 법니다. 근데 성장성에 문제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버는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업종 그리고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하이닉스는 사실상 주가는 좀 너무 안 올라가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좋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비교를 해가면서 정말 냉정하게 한번 볼게요. 과연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드리고 너무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론이 좀 길었는데 심플하게 딱 요점만 찝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가야 될 무언가를 감히 저 같은 사람이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이닉스랑 비교했을 때 고부가가치,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성을 높일 수 있는 그 사업군에서는 모두 졌습니다. 모두 졌어요. 그쵸? 자, 심플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삼성전자에서 오늘 IR 발표에서 한 겁니다. 실제 오늘 나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요 내용이 나온 것만 해도 삼성전자가 투자자들과 소통을 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쭉 내려서 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뭐 ROE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가지고 주가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실적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 잘 보세요. 제가 명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에서 자 보시면 DX, DS, SDC, 하만 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DX 핸드폰, SDC 여기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만은 전장 이쪽입니다. 요거 빼고 요거 빼요. 그렇죠? 다 끼면 돈 잘 벌어요. 근데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러려면 신기술에 대한 앞선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완전히 진 겁니다. 그걸 어디서 나오는 걸로 보시는 거냐면 보시면 29.27 그쵸? 거의 한 30조 정도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DS 부문에서. 그쵸? 여기서 근데 이익 보세요. 어때요? DS 부문 이익 3.8조 4조가 안 되죠. 자, 그냥 심플하게 볼게요. 10% 초반대 찍혔다. 이익률이. 그럼 경쟁, 비교군이 있어야 되죠. 비교군이 어딥니까? 하이닉스잖아요.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어때요? 매출 절반, 이익 7조. 자, 어디서 까먹었는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매출이 나온 것에서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다 발표한 내용을 다 들었는데 제가 딱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파운드리에서 2조 까먹었다. 그쵸? 파운드리에서 2조 손실. 그리고 메모리, 그러니까 순수 HBM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레거시 반도체 여기서 7조 찍었습니다. 그렇죠? 7조 찍었고 그런데 이익이 3조 8천억. 그럼 7조에서 파운드리 그 2조 빼고요. 그럼 5조 남죠? 그러면 HBM으로 1조 얼마 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그래서 이 3.8조가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이닉스는 레거시가 없냐? 있습니다. 근데 이익률 어때요? 그렇죠? 엄청나죠. 비교가 안 되죠. 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30%대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하이닉스 주가 안 올라가죠. 자, 근데 이래서 나쁘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자, 내용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최악의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근데 주가 빠지나요? 안 빠지죠.
그렇죠. 오늘 22평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냐, 성장성이 언제 나올 것이냐, 이거 한참 걸려요. 근데 우리가 매매 관점에서 지금 내가 물려 있다면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빠져나와야 돼요. 삼성전자 뭐 지금 해가지고 손절한다, 그거 말도 안 되고. 자,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전 사업부를 딱 봤을 때 돈은 잘 벌어요. 맞잖아요. 한국에서 돈 제일 잘 법니다. 근데 성장성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고,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기술력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게 이익률을 절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하이닉스하고, 그쵸? 하이닉스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어졌잖아요. 자, 여기 7월 달까지는 긴가민가 했었던 겁니다. 삼성전자가, 야, 설마 삼성전자가? 이러면서 상승폭이 하이닉스 대비해서 적었지만 방향은 같이 갔다고요. 근데 지금 어때요? 방향이 달라졌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이닉스 상승폭도 삼성전자가 내려가면, 그쵸? 하이닉스 상승폭도 이거 많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는 이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파운드리 계속 적자 보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은 뭐 앞으로 무언가 뭐 좋아지겠지만 최악의 상황에 있다는 거를 시인을 했고, 메모리 사업부의 이익률은 10% 초반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주가 안 빠진다. 그럼 바닥이에요. 그쵸? 여기서 손절하면 다른 데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가 있긴 한데 그 바이오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걸 팔고 바이오로 간다? 그 쉽지 않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 언제 내가 추가 매수를 하고 또는 하이닉스와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어떻게, 그쵸? 삼성전자의 이익을 0으로 만들고 빠져나올지, 또는 약간이라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시장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매매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시면 시장에 대한 판단, 지금은 삼성전자 내리고 하이닉스 오르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바이오가 주도주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하는 이 종목군들을 보면 ST팜이나 이런 바이오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손실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삼성전자를 팔았을 때 약간의 수익을 보기 위한 합성 포트폴리오, 그렇죠? 합성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소통방에서는 항상 돌파하는 종목군들만 제가 꾸준하게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에서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 매매한 성과 관련돼서는, 자, 정확하게 제가 실제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그 화면입니다. 자동일지 매매 내역 차트 화면이고, 어떻습니까? 그쵸?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죠. 삼성전자는 지금 고가 돌파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저가인 55,000원 선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22평 같은 경우에도 돌파하는 시도를 했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지금 내가 어떠한 가격 판단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런 정도의 수익은 절대 못 봅니다. 와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배우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주도주 매매를 할 때는 알테오젠이나 그런 종목군들을 봤을 때 어때요? 돌파하는 구간만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이런 정도의 상황을 소통방에서 제가 꾸준하게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실 겁니다. 자, 한국 시장도 너무 좋지 않고 뭐 금투세니 뭐니 내용들도 많아요. 민주당에서 금투세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뭐가 맞다 판단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시장을 활용해서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고, 실적은 최악의 실적이 나왔다. 여기서 더 나빠지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장이 바뀌었죠.
그렇죠. 전영현 부회장. 지금부터는 바닥 구간이라고 인지를 하고 여기서 최악의 상황에 최악의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22평을 돌파했고 등락 구간이 있겠지만 이 등락 구간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수익 구간을 만들어서 나올 것인지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시세를 통해서 그렇죠.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어려우실 텐데 지금은 삼성전자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이 나왔는데 주가 안 빠졌다는 건 바닥이라고 보셔야 되고 주가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리고 초대형주인 삼성전자를 볼 때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PBR이 부각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PBR 1배 이하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 절대 매도 금지고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 가서 배우시고 그리고 연말 기준에서 그리고 연초까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 그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